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조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그 악재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악재. 근데 특별한 악재가 없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작정하고 매도를 한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5월 3일 날이죠. 이때 이제 공매도가 되게 됩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패대기를 치면서 그냥 시장에 공포감을 줬다는 그런 거 말고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찾아봤을 때는 악재는 지금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 1.06% 하락하면서 3181포인트로 마감입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여기 이 정고점 매물들 있잖아요. 이 매물들이 지금 압박입니다. 여기를 지금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용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죠. 무려 2.23%나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0.8%가 하락하고 오늘도 2.23% 빠졌으니까 이틀 만에 지수가 마이너스 3%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들은 최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을 겁니다. 코스닥은 보시면 코스피 대비해서 먼저 신고가를 뚫죠. 이걸 뚫고 나서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1개월 반이죠. 1개월, 1.5개월 정도를 상승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크게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변동성이 커서 상승할 때도 많이 상승을 하지만 조정할 때도 좀 세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중소형주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업종을 보시면요. 거의 다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운수창고, 은행, 섬유유복, 금융보험 이 5개 업종을 빼고는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락한 게 어떤 업종이냐? 종이목재, 의료정밀, 기계, 비금속 광물, 그다음에 전기전자도 많이 빠졌죠. 오늘은 거의 올라간 업종이 없어요. 다 빠졌어요. 코스닥도 보시면요. 코스닥은 아예 전멸입니다. 올라간 업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인버스죠. 인버스가 올라갔을 뿐이고 나머지 이런 업종들은 전부 전멸입니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빠졌냐? 오늘은 반도체가 급락이 제일 셌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 그 업종별로 상황을 보면은 거의 올라간 업종이 없습니다. 시장 전체가 다 빠진 거죠. 근데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특별한 악재가 없이 빠졌어요. 그러면 아시아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였더니. 자,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빠진 거 없죠? 네, 오히려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대만은 오히려 그냥 신고가 내고 가고 있습니다. 대만.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단기 하락 이후에 지금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홍콩도 마찬가지죠. 단기 하락 이후에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만 지금 오늘 급락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는 이상이 없다.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패대기를 쳤지만 제가 볼 때는 큰 시장 흐름상은 여전히 저는 우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강세장이라는 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과거에 코스피 강세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보면 2003년 이때부터 그 다음에 2007년 이때까지 지수가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갑니다. 그럼 지수가 몇 배 올랐죠? 지수가 4배 올랐습니다. 이 사이에 주도주들 있잖아요. 이 주도주들은 적게는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올랐고요. 정말 많이 오른 종목들은 뭐 100배 올라간 종목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갔냐? 아닙니다. 보시면 상승을 하다가 이때 음봉이죠. 자, 5개월 정도를 조정을 합니다. 5개월을 못 가요. 그리고 나서 또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또 2개월 또 쉽니다. 또 상승하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거의 1년 가까이를 쉽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라고 해서 계속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중간에 이런 조정들을 거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 자, 리먼 브로더스가 터지고 나서 지수가 892포인트까지 급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9년 초 이때가 거의 1000포인트 때부터 자, 2년 만에 이게 2200까지 갑니다. 그럼 얼마죠? 2배 이상 올랐죠. 2배 이상. 이때도 주주들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구간에. 하지만 이것도 그냥 올라갔냐? 아니에요. 초반에는 이 유동성의 힘으로 많이 올라가요. 그때도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거의 한 10개월을 조정합니다. 10개월. 엄청나게 조정하죠. 이런 조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이 강세장이라는 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게 이 강세장의 특징이지 계속 다이렉트로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지금 지수 뭐 뜨면 어때요? 거의 조정다운 조정은 이때 2, 3개월 조정 나온 거 말고는 없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연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연봉. 자, 이거 하나가 1년 뒤 하나의 봉이거든요. 자, 코스닥을 보시면 2000년대 이때가 닷컴 버블이었죠. 닷컴 버블. 저는 이때 주식 투자 안 했고 이때 대학생이었거든요. 닷컴 버블 때 이게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지수가 2925포인트까지 올라갔죠. 이때 제가 알기로는 뭐 회사 명에 닷컴만 붙으면 계속 상한가였습니다. 상한가 몇 방을 친지 모르죠. 그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버블이 꺼지고 나서 코스닥이 무려 그래요? 올라간 게 없어요. 옆으로 계속 행보를 해요. 20년 동안 행보만 합니다. 올라간 게 없죠, 지수가. 그리고 나서 작년에 이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죠. 이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죠. 이때부터 뭔가 움직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또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올해도 거래량을 보시면 2019년 올해 지금 이제 4월달밖에 안 됐죠. 4월달밖에 안 됐는데 2019년 거래량은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면 남은 8개월 동안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또 늘어나겠죠. 작년만큼 늘어날지 작년보다 덜 할지 아니면 작년보다 더 늘어날지 모르죠. 아직도 근데 이거는 2019년 대비해서는 무조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또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20년간 행보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냅니다. 자, 오랫동안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일어섰습니다. 이제 시세라는 게 보면요, 주식에도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좀 적용해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은 뭐죠? 물체를 한 방향으로 밀었을 때 물체가 그 방향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흠이라는 게 그 관성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갑니다. 반면에 하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 하락으로 방향은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스닥을 보시면 20년 만에 신고가 되고 지금 상승으로 움직이는 방향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당분간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코스피도 좋은 종목들이 많지만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서 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코스닥, 이 중소형주 쪽에 집중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자, 우리 4월달 지금 1월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동향을 보시면 이 전년 대비 무려 45.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평균 기준으로 보면 36% 증가했다. 수출이 지금 310억 달러, 그다음에 수입이 330억 달러인데, 자, 이 수출을 이끌었던 업종을 보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입니다. 반도체가 38.2% 올랐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자, 자세하게 보시면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이 많이 증가한 업종을 볼게요. 반도체가 38.2% 수출이 증가했고, 자동차가 54.9% 증가했고, 석유 제품이 81.6%. 자, 이게 이래서 지금 정유주하고 화학주가 가는 겁니다. 이 민감주.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선통신기기도, 이거는 뭐 그 스마트폰 쪽이죠. 이것도 한 68%. 이 자동차 부품도 80%.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죠. 정밀기기. 자, 여기에 지금 수출입 동향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4월달, 4월달 이후에 2분기 예상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그러면 2분기에 수출이 작년보다 무려 35%나 늘어날 정도입니다. 35%. 자, 그러면 이 2분기 수출은 또 어떤 업종이 리드를 하냐? 보시면 반도체, 자동차, 수학 중심으로 2분기 수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도체 노래를 부른 거고, 자동차는 지금 아무래도 지금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생산이 안 되고 있죠.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악재가 돼서 자동차가 좀 못 가고 있고, 지금 좀 잘 가고 있는 업체 석유화학, 이건 지금도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죠. 근데 이 석유화학 관련주들도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3% 중반을 예상을 하고 있고, OECD는 3.3%, IMF는 3.6%, 그 다음에 LG경제연구원은 4%, 그 다음에 JP모건은 무려 4.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평균 얼마였냐? 2.5% 전후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근데 지금 보세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소 3% 중반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보다 무려 1%가 늘어나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1% 올라간다는 거는. 근데 만약에 이 JP 모건 예상대로 4.6%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2% 올라가는 거죠.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 경제 성장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의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큰 그림을. 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 IMF가
국제통화기금이 예상한 주요 국가의 올해 성장률을 볼게요. 미국이 6.4%. 참고로 미국은 코로나 이전에 몇 %였느냐? 2.5% 전후였어요.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무려 6.4%입니다. 2배 이상이죠.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뭐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도 지금 3%대, 5%대, 5%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일본은 조금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데 3.3%. 중국 보세요, 중국. 1.4%. 중국이 코로나 이전에 성장률이 대략 몇 %였냐? 6% 전후였어요. 지금 올해 몇 %예요? 1.4%. 엄청나게 성장하죠. 그리고 인도도 12.5%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보시면 G1, 미국, G2, 중국 얘네들이 지금 글로벌 경제 성장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 성장률이 보세요. 엄청납니다. 올해 국가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이 예상치지만 이게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성장률이 올해 초보다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경기 사이클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시세가 아니라 이런 큰 그림을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분기 또 다음 분기에는 어떤 업종이 실적이 좋아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투자하지 하루하루 뭐 오늘 올랐고 오늘 내렸고 이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이거는 하루하루 시세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의 영역이란 말이죠. 왜 그거를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큰 그림을 보고 가지고 와요. 큰 그림. 자, 그리고 다음은 원달러 환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환율이 올라야 돼요. 환율이 올라야 됩니다. 근데 어때죠? 환율이 0.23%밖에 못 올랐어요. 환율이 원래 보통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면 환율이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환율이 못 올라요. 왜 그러죠? 우리나라의 이런 실적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은 아직 못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환율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했지만 오늘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빠졌죠. 지수가 급락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작정하고 매도한 날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여전히 우상향 진행 중입니다. 자, 앞으로 반도체, 2차전지 등 실적이 급증하는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하루하루 시세에 연연하지 말고 중장기로 길게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